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어요? 그 네. 숯불갈비집에 옆에 그 메뉴판도 다 있고 그 무슨 그 액자 그 네. 뒤에 해가지고 탈당 기자회견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고 노회찬 대표의 불판론 소화를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본인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. 아무리 정의당이 약해 보여도 돌아가신 남해당 선배 정치인의 정치까지 갈라쳐 울거먹는 것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.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여성의 날에 여성분들한테 장미꽃 건네셨고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동성의 소수자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서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.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장애인 분 시위하시는 거를 비문명이다라고도 그렇죠. 했었고요. 그리고 뭐 집게 손가락이 뭐 소세지 집냐 뭐 이렇게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다. 또 근데 어쨌거나 결이 다른 부분이 많긴 하죠. 네, 저는 이 문제는 뭐 저도 정의당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노회찬 고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의당의 어떤 자산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산입니다. 그리고 그 6,411번 버스에 대해서 연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울었고 또 실제로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정치는 몰라도 노회찬 대표는 알았거든요. 노회찬 대표 서가고 이제 5일장을 7월에 그 뜨거운 폭염에 치르고 국회 그 저기 운구차가 한 바퀴 지나갔어요. 의원실에 이제 운구가 지나서 그래서 마지막 마석 모란공원으로 갔는데 그때 참으로 이례적인 거는 국회 그 청소하시는 일용직 그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폭염에 일제히 나와서 배웅을 했습니다. 그 오랜 시간 서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가 뭐 이제 동원하거나 뭐 미리 안내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스스로 아니 나오시는 거잖아요. 국회의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청소부 아주머니들 다 나와 계시고 전부 우시더라고. 그러니까 평소에 노회찬 의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약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저도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정치를 보는 눈이 그때부터 바뀌었거든요. 그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. 어떻게 바뀌셨어요? 아니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거의 뭐 시체놀이라고 하잖아요. 정말 밖에 나가기 싫었어요. 앞으로 어떻게 살 자신감이 없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또 겪은 거예요. 그러면서 정치를 보는 어떤 그 눈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이야기가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노회찬은 단순한 정의당의 자산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산이자 위로를 주신 분이다. 이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혜영 의원이 남해당 선배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위로해 주는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저기 정의당의 품격이 돼야지 이걸 갖고 날 서서 싸우는 건 다르다.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 말만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사족을 달면서 상당히 그 분쟁의 빌미가 되는 다른 말을 했어요.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 정의당은 다르다. 이 말을 했던 게 나는 뭐 6,411번 불판 얘기한 거는 난 잘했다고 봐요. 그거는 저기 네.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정도 품으면 된다. 그러나 그 대목 끝에 그때 정의당과 지금 정의당은 다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치적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.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정의당이 이제 21대 들어와서 많은 실패와 또 사실은 어떤 지지율의 어떤 그 추락의 위기를 겪고 저는 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이지만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이 아니라 간병요양사로 갔다.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환자 놔두고 딴 데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. 그게 내 양심이다. 직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. 그러면은 제가 그 저기 노회찬하고 다른 정의당이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모욕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수십 년간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일생을 다 바쳐서 약자 곁을 지켜온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젊었을 때 칼 맞아가며 노동운동 하신 분 또 약자 곁을 지키느라고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해서
저기 뭐 요즘 586이 요금망이 없습니다만은 한 인생 전체를 다 바친 그 성자 같은 분들이 지역 사회 가면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. 제가 여의도 국회가 정의당이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정의당을 못 떠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정의당은 우리가 아는 정의당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노회찬 대표 얘기하고 존경을 표하면 됐지. 뭐 그러면서 뭐 이준석 과거 행적까지 뭐 얘기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사실은 아니 뭐 그러면 범법자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? 범법자는 절에 오면 안 됩니까? 다 부적절하지만은 그러나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게 그게 공당의 품격이다. 그래서 나는 장혜영 의원의 말엔 절대 찬성하지 않지만 그 대신 이준석 대표가 이보다 더 도발적인 언어를 했다는 거는 이 정치에 있어 제3지대를 추구하는 품격이 아닙니다. 그거는 정치의 전략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그 정의당 못 떠나는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? 내가 여의도에 6명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 보면 수십 번 탈당했어요.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진보정당 20년의 역사에 그 전부터 그 원내 진출하는 진보정당이 있을 때 대학로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농성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. 이게 정의당입니다.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